예, 들어오세요. 예, 소거 하시고요. 비디오 꺼두시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배울 정리가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롤의 정리고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입니다. 예,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가정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우선 롤의 정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롤의 정리는 가정 3개를 가지고 있어요. fx가 폐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양쪽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 열린 구간 안에 어떤 점 C가 존재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즉 정점이죠. 정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선 왜 그런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요. A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FA, B에서 함수값이 있을 텐데 그게 FA하고 같아요. B에서의 함수값 FB가 FA하고 같다.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즉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고 이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그래프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네 점에서는 미분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안쪽에서는 첨점이 나타날 수 없죠. 그리고 수직인 접선을 갖는 것도 나타날 수 없지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점이 하나 있다.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있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접선이 X축과 나란한 곳이 있다. 그렇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가장 간단한 것은 모든 함수값이 같은 함수를 그려보면 가장 간단하죠. 상수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요. 그럼 결론도 만족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면 상수함수는 어디서 미분을 하든지 미분계수가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예, 그렇다면 상수함수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두 번째, 상수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따져봅니다. 상수함수가 아니면 이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같으니까 그것하고 다른 값을 갖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과 다른 값이니까 이것보다 큰 값이거나 이것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겠죠. 큰 값이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시작할 거고, 작은 값이 있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래프가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위로 가면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끊기는 일도 없이 돌아와야 되니까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려면 한없이 올라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턴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어도 한없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끝점에서 함수값이 또 같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언젠간 턴해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쪽 그래프 같으면 턴에서 내려오는 곳, 극대값을 갖는 곳이 생겼죠. 아래쪽 그래프 같으면 턴에서 올라오는 곳, 극소값을 갖는 곳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배웠던 페르마 정리에 의하면 지금 이 롤의 정리의 가정 중에서 안쪽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페르마 정리에 의하면 미분 가능한데 극대 또는 극소가 되려고 하면 미분 계수가 0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결론이 만족됐다라는 게 이제 확인됐습니다. 예, 이렇게 극대값을 갖거나 극소값을 갖는 곳에서 미분 계수가 0인 곳이 나타난다. 어렵지 않죠? 그럼 롤의 정리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방정식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 방정식이 유일한 실근을 갖는 걸 보여라 그랬어요.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데 딱 하나만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우선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보일 거고요. 두 번째는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실근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면, 두 개 있다면 모순이 생긴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존재하는데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존재성을 보일 때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간값 정리를 사용할 거고요. 유일성을 보일 때는 지금도 언급했던 로레 정리를 쓸 겁니다.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존재성 가볼까요? 이 0하고 같다라고 놓은 이 함수, 다항함수죠.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 다항함수를 fx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두 x값을 선택해서 함수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0을 선택하면 0에서의 함수값,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은 1을 선택해서 1에서의 함수값, 1 대입하면 플러스 1이죠. 그렇죠? 0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1에서의 함수값은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0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이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1에서 함수값은 플러스 1, 그럼 이 점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함수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연속이고 그렇죠? 연속함수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다 한 번씩은 지나가야 돼요. 적어도. 그렇죠? 그런데 0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0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함수값이 0 되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 점을 C라고 하자. 됐죠? 이 함수를 fx라고 두었으니까 C에서 값이 0이다라는 것은 fc가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fc가 0이다라는 것은 C의 3승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C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중간값의 정리를 써서 실근이 있다라는 건 보였습니다. 예, 그 실근을 C라고 두었어요. 그렇죠? 이제 유일성을 보일게요. 그러면 실근 C가 하나 있다라는 건 보였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실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하고 다른 실근이니까 이번엔 K라고 둘게요. 자, 그렇다면 K가 실근이다 그랬으니까 역시 FK는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실근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K는 C하고 다른 수다라고 했으니까 두 수가 다르다라고 하면 하나가 작고 하나는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편성, 일반성을 잃지 않고 K가 작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연습도 해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나면 K가 큰 값이다라고 놓고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K가 작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구간이 자연스럽게 K부터 C까지 구간이 형성되죠. 그렇죠? 예, K부터 C까지 구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주어진 함수 fx는 다항함수예요. 그렇다면 가볼까요? 다항함수는 당연히 이 폐구간에서도 연속입니다. 그렇죠? 끝점을 제외한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K도 C도 이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FK도 0이고 FC도 0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간의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0으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롤의 정리의 가정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음소거 할게요. 예. 예. 이 세 가지를 만족했으니까 이제 롤의 정리의 결론이 만족돼야 돼요. 예. 롤의 정리의 결론이 뭐였어요? 롤의 정리의 결론은 그렇다면 이 열린 구간 안에 정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또 다른 실근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니까 이 구간 안에 정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얻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점을 크사이라고 둘게요. 예, 그리스 문자 14번째 문자고요.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예, f 프라임 크사이가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fx는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계수를 직접 계산해 볼까요? 이걸 미분하면 되겠죠. 이걸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렇다면 크사이에서 미분계수는 x 대신에 크사이를 대입하면 되니까 3 크사이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렇죠? 크사이는 실수고 제곱하면 0 이상이고 거기에 3을 곱해도 0 이상이고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1 이상이고 1은 0보다 큰 수예요. 그러니까 f 프라임 크사이는 이 함수 fx에 대해서 어떤 크사이를 대입해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롤의 정리 가정이 만족돼 버렸으니까 이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실제로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0인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모순이 생겼습니다. 왜 모순이 생겼어요? 또 다른 실근 K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니까 롤의 정리 가정을 만족해서 롤의 정리 결론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잘못된 거죠. 애초에. 예, 그래서 또 다른 실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럼 결론이 다 됐네요. 실근은 하나 존재하는데 2개 이상 있을 수는 없어요. 롤의 정리 때문에. 그러니까 실근은 딱 하나만 있다. 예, 다 됐죠? 유일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두 번째는 예, 평균값 정리라는 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의 가정은 롤의 정리의 3가지 가정 중에서 앞에 2가지만 사용하면 돼요.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가정은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럼 살펴볼까요? 다시 연습해야 되니까. y는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되면 예,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번에는 이 열린 구간 사이에 어떤 C라는 값이 존재해서 C에서의 미분계수하고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죠. 즉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구간 AB에서 계산한 이 값 B-A분의 FB-FA 이거 이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이게 뭔가요? 이 구간에서의 이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지요. 그렇죠? 평균 변화율 하는 것은 뭐였어요? 이것은 양 끝점을 연결한 할선의 기울기였죠. 그렇죠? 예, 우리 이번 학기 시작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할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지는 곳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걸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롤의 정리의 마지막 가정은 없어요. 해서 A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B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을 필요가 없죠. 예, 이렇게 다르게 그려놨어요.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곡선이 있을 텐데 예,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럴 때 이 곡선 위에서 2점을 찾아서 양쪽 끝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할선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이 할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값이죠. B-A분의 FB-FA. 그렇죠? 이것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곳이 있다.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연습을 했지만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이 여기 있는 할선하고 이렇게 평행이 되는 예, 그런 접선을 갖는 곳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값이 C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림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쯤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쯤에서 그으면 이렇게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예, 이런 기울기에서 이런 기울기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딘가 이런 기울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평균값 정리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다.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을 찾아라.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평균값 정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평균값 정리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구간에서의 이 함수의 평균 변화율 0부터 2까지니까 x의 값 2-0, 그때 y의 값 f2-f0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결론이 뭐였냐? 이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하고 같은 그런 점이 있다. 그렇죠? 이제 계산합니다. F2는 X에 2 대입하면 2의 3승 마이너스 2, 8에서 2 빼면 6이죠. 그렇죠? F0은 0 대입하면 0의 3승 마이너스 0, 3승도 1승도 0이니까 0이죠. 그렇죠? 2 마이너스 0, 2입니다. 6 마이너스 0, 6이죠. 나누면 3이죠. 다 됐죠? 그러면 F'C가 3인데 예, F'C라는 것은 미분해서 계산해야 되죠. 이걸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 C를 대입하면 C에서의 미분 계수는 3C의 제곱 마이너스 1. F'C는 미분해서 계산하면 3C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F'C가 평균 변화율 3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3C제곱 마이너스 1이 3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넘겨서 정리하면 3C제곱은 넘어가서 4하고 같아야 됩니다. 3으로 나누면 C제곱은 3분의 4하고 같아야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럼 제곱을 치우면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2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열린 구간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이건 오타고 이렇게 둥근 가로입니다. 예, 열린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둘 다 0부터 2까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가 이걸 계산해야 돼요. 0이나 2 끝점에 걸려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는 음수죠. 0보다 작은 수니까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한 값은 두 개가 나왔지만 이 두 개 중에서 구간 안에 있는 것만 선택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버렸으니까 플러스만 남았어요. C는 해당되는 C는 루트 3분의 2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평균값 정리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F0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x에 대해서 f'x는 5 이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럴 때 이 함수에 대해서 f2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 f'x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5 이하다라는 걸 해석하셔야 돼요. f'x가 5 이하다라는 것은 5하고 비교해서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5하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f'x가 존재한다. 그리고 비교하면 5보다는 작은 쪽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존재한다. 예, 미분 가능이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됐죠? 그렇다면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죠?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5 이하니까 수직선상에서 5 이하다 그러면 5 왼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안 돼요. 예,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수는 없는 수고 없으니까 5라는 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5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반드시
F'X가 존재하고 그래서 O 이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쪽은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은 -3이라고 주어졌죠. 2에서의 함수값을 묻고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0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이 있으니까 구간이 형성되지요. 0부터 2까지. 그렇죠? 그럼 0부터 2까지 구간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있는 구간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폐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이 함수는 연속이다 하는 얘기가 된 거죠. 가정에 미분 가능이란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속이 된 거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됐죠? 첫 번째 가정.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에서는 미분 가능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네요. 주어진 함수 fx는 폐구간 0부터 2까지에서는 연속이고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에서는 미분 가능이다. 무엇의 가정인가요? 이 두 가지는. 이것은 평균값 정리의 가정이지요. 그렇다면 평균값 정리의 가정을 만족했으니까 평균값 정리의 결론도 만족해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럼 평균값 정리의 결론을 씁니다. 평균값 정리의 결론이 뭐죠?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곳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우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이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은 x값의 변화 0부터 2까지 갔으니까 2-0 분의 그때 y값의 변화 오른쪽 끝점 2에서의 함수값에서 왼쪽 끝점 0에서의 함수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0에서의 함수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3 해서 대입하면 되고요. f2는 우리가 구할 거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렇다면 분자는 f2 -3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f2 플러스 3이고요. 2-0은 2지요. 그러니까 f'C를 계산한 값은 결국 무엇하고 같아야 되냐? 평균 변화율 계산해 본 2분의 f2 플러스 3하고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가정에 모든 x에 대해서 f'X가 5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f'C라는 값도 5 이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2분의 f2 플러스 3은 5 이하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 분자 f2 플러스 3은 2하고 5 곱해서 10 이하다. 그렇죠? 다 됐죠? 3 넘겨주면 10에서 3 빼면 7이니까 f2는 7 이하다. 어렵지 않죠? 예, f2는 7 이하인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f2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7 이하의 값인데 그중 제일 큰 건 7이죠. 그렇죠? f2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7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오늘 공부할 것은 다 공부했습니다. 예, 앞에서 얘기한 대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이렇게 실시간 수업으로 하고요. 7주는 대면 수업을 예정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실시간 수업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번 주 5주니까 다음 주 6주, 그 다음 주 7주 실시간 수업 2번 하고 그 다음 8주 되면은 강의실 2개로 나눠서 대면으로 학교에 오셔서 강의실은 다음에 공지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주면 두 강의실로 나눠서 대면으로 중간 시험 칠 거고요. 기말 시험도 15주 차에 대면으로 2개로 나눠서 시험을 칠 거고요. 그렇게 8주 차에 시험 치고 나면 9주, 10주 실시간 수업 2번 더 하고요. 그리고 11주부터 14주까지 4번은 녹화 수업으로 합니다. 녹화 수업은 출석을 캔버스에서 여러분들이 녹화 영상을 보시면 바로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체크할 거고요. 체크해서 전자출결에다가 올려놓을 거고요. 그래서 출석됐는지 안 됐는지는 전자출결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카톡에서 얘기한 대로 9개 유형 중에서만 나가고요. 나머지는 출제 안 할 거고요. 9개 유형 중에서 4개 출제할 거고요. 4문제 나가는데 주관식이고요. 주관식이니까 풀이 과정이 없으면 0점이고요. 풀이 과정은 여기 지금 제가 학습 영상에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여기 그 제 블로그에 올린 이 자료 받고 있죠. 파일로. 다 가져갔죠. 거기 보듯이 이렇게 설명 있는 만큼을 쓰셔야 만점이고 그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 못 쓴 게 있다 그러면 그만큼씩 감점이 됩니다.
예, 그냥 답만 써냈다 그러면 정답을 써도 0점이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음소거 된 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으면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